앞에 4개만 먼저 답을 적어보면요. GR 2번 4문제는 정답 몇 됩니다. 39대 41이에요. 39대 41? 아 질량을 알려줬구나. 뭐 이런 건데 108번에 질량은 108번에 어차피 M 사지 않았어. 질량이 있나 몰라? 질량 없는데? 20. 8번에 질량. 아 이거. 아 가슴 같이 뚫고. 봅시다. 자 일단 106번은 예. 자 어떤 애를 뺑글뺑글 돌리고 있을 때 최고점에 있을 때 줄에 매달려 있으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MG라는 힘과 줄에 걸리는 힘이 있을 건데 이 힘들이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구심력일 건데 이 모든 힘이 어차피 MA로 표현이 되는데 원운동을 할 때의 A 값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증명 과정을 모르더라도 식은 외워야 돼. R분의 V제곱만큼이 원운동할 때의 가속도입니다. 그럼 이 힘이 누가 있나 봤더니 이게 구심력이어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건데 중심을 향하는 게 mg라는 놈과 t라는 두 놈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돌아갈 때 이 최소한의 속력은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돌릴 때 장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살짝 돌아가는 상태가 최소의 속도야. 장력이 많이 걸리면 세게 걸리면 속력이 빠른 거고 장력이 슬쩍 걸리면 천천히 돈 거고 장력이 0이 되는 게 최소의 속력이야. 그러면 V를 정리하게 되면 V가 루트에 최고점에서 요만큼 필요한 거죠. 이게 0이 되니까. 오케이? 최고점에서 그만큼 필요합니다. 요만큼은. 자, 107번을 보면 자, 107번을 보면 우리가 빗면에 있는 어떤 애가 빗면에 이렇게 있어. 빗면에다가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라고 하면 이 힘을 받으면 그 자식의 R자 힘의 방향으로 MA가 생긴다는데 얘가 받는 힘의 정체는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mg라는 힘과 이쪽에 닿아 있으니까 바닥을 요만큼 누르고 있었던 요만큼에 해당하는 mg의 코사인이라는 수직 항력을 받고 있었거든. 그럼 이놈의 R자 힘의 방향은 벡터를 그리면 이 방향이 나와서 빗면을 여기 스타니까 mg의 사인 값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G사인에서 내려가는 게 이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물체를 빗면에서 이렇게 톡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때려버리면 이렇게 생긴 빗면을 이렇게 돌려할 수 있거든. 칠판을 뚫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원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만약에 이 세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속력이 있어서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거야. 얼만큼 커지냐면 이만큼이 더 커져. 그러니까 mg가 있으면 이 벡터는 그대로 있잖아. 근데 수직 항력의 크기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요만큼까지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요만큼이 커져서 벡터의 합을 때리면은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오죠.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이 벡터의 크기가 중심을 향하니까 이게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이 되는 건데 이게 세타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mg의 탄젠트 값이 되는 거고요. 그치? mg 값의 탄젠트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슥슥 날아가니까 V라는 값이 루트에 GR의 탄젠트 값인데 빗면각이 결정이 돼 있고 G가 만약에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톡 떨리던 게 10m/s일 때 요런 반지 이름을 갖다가 얘가 원을 갖다가 이렇게 돌았다고 치면 요 자식을 갖다가 속력을 2배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배가 되면은 요렇게 생긴 꽃가 돼서 여기를 돌던 애가 여기를 계속 돌 수가 없는 거야. 얘가 2배가 돼버리면 R값은 4배가 되는 거니까 이 자식이 여기가 아니라 반지름이 4배가 되는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돌던 애를 더 세게 돌려버리면 이 자식이 가만히 이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점점점 궤도가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반지름은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4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돌아가고 있는 현재 요만큼의 반지름을 돌고 있을 때 이 자식의 속력은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 자 그러면 세타가 커지면은 V가 커질 거니까 기억이 맞고요. R과 V도 커지니까 맞고요. M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108번에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고요. 여기도 어떤 물체가 있고요. 정지마찰 계수가 0.4다. 가속도를 얼마큼 만들면 되냐? 여기가 정지마찰 계수가 그거면 이쪽에 떨어지는 이 자식이 mg만큼의 힘이 있으면 안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에다 하는 게 마찰력이 있을 건데 최소한의 힘에는 이게 최적만을 느끼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밀어붙이는 어떤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기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 얘가 밀어붙이는 힘 F가 있었겠죠. 뭔 말이지? 뭘 구하는 거야? 0.4일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쪽 방향으로 얘가 만약에 가속도가 A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 자식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 값의 크기가 M의 이 자식의 질량이 M이고 얘가 M이라면 요 놈의 수평방향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얘가 갖고 있는 수평방향의 힘이 MA일 거고 얘가 MA면은 아래쪽을 작용하고 있는 이 mg라는 힘과 위쪽으로 작용하는 이 값인데 이건 μn이라는 값이니까 마찰 계수에다가 m에다가 a를 곱한 값이어서 이 자식의 m이 날아가면 a라는 값은 μ가 0.4였으니까 곱하게 되면은 a가 뭐라고? 최소의 가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하면 0.4니까 25분으로 해서 25. 오케이? g를 0.4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가속도를 만들어주면 이 자식은 안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 네. 이 문제 우리 풀었던 문제죠. 자, 9번은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잘못된 건데 이게 줄은 될 수 없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돌멩이를 매달아서 뱅글뱅글 돌리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길이가 4m인 반지름이 4m인 애를 때려서 돌리게 되면 자 끝점에 있을 때 이 자식이 작용하는 힘을 끝점에 있을 때랑 아래쪽에 있을 때랑 여기에서도 일단 mg를 받을 거고요. 여기서도 mg를 받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 막대기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길 거니까 꼭대기에 있을 때는 이만큼의 장력이면 이쪽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의 장력을 받겠지. 아니?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자식의 식을 쓰게 되면 R분의 MV 제곱을 MG와 T 탑이 받을 거고 여기서는 이 R분의 MV 제곱이라는 값을 T 반점에서 MG를 받겠죠. 요마랑 요마를 구하는 건데 나머지가 지금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여기는 요 값이 반지름이 4라고 했고요. M이 1이라고 했고요. 속력을 40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식이 얼마야? 40 맞아? 네. 390대 410 나오는. 그치. 실제로 구하게 되면은, 그치. 이랑 구하게 되면 390대 410이 나와요. B를 따지게 된 거니까 39대 41입니다. 이거를. 이거는요. 이거 무슨 답을 안 해. 110번에는 1번. 111번은 뭐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늘의 이 각도를 표현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가
V0분의 이런 각도. 진짜요. 아, 11번에요. 이 사람이 놀이기구 위에 타 있는 거예요. 그지, 타 있는 거예요. 그지. 아. 3번이고 113번까지 보면은 답이 되면 2cm. 자, 110번을 보면 110번은 반지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같은 각속도로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가는 얘기죠. 같은 각도로 돌아가는 거고요. 같은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선속력에 되는 이놈의 속력과 이놈의 속력을 비교해보면은 이 V라는 값은 R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똑같은데 반지름이 두 배니까 선속력은 1대2가 되겠죠. 1대2니까 예. 기억은 맞을 거고, 가속도의 비, 가속도는 그러면 R 오메가 제곱이죠. 가속도는 가속도 R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역시 1대2군요. 그럼 이번 틀렸고, 원운동의 주위는 오메가가 같다고 했으니까 오메가라는 값이 t분의 2파이 이런 값이죠. 예. 그러니까 시간당 돌아가는 각도인데 한 바퀴로 하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의 라디안 값 하게 되면 t분의 2파이니까 각속도가 똑같단 말은 주기가 똑같단 말이죠. 1대1이겠죠. 우리가 우산, 그러니까 광행차라는 그 증거가 계속 광행차 배우니? 예? 안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산이 이렇게 쓰겠지만, 만약에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비는 수직으로 내릴 거니까 비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사람이 느끼는 비의 방향은 비가 이 비가 아니잖아. V 빛 빼기 V 사니까 400타의 머리에서 이렇게 내린 요 100타가 이게 사람이 느끼는 비의 방향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우산을 이렇게 쓰게 되면 비를 다 맞으니까 우산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비를 느끼니까 우산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아. 그치? 각도를 기울이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어떤 그 타고 있으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 그러면 얘가 우산을 쓰려면 우산을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하늘에 내리는 이 비가 V0고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R 오메가니까 이 탄젠트 값이 이 각도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탄젠트의 세타가 요것분의 요거, 그러니까 V0분의 R 오메가가 되는 각도로 기울여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너무 잘했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산 쓰고 있다가 걸어가면은 이렇게 우산을 기울였다가 뛰어가면 우산을 또 더 많이 기울였다가 이렇게 각도를 바꿔야죠. 안 그러면 이제 다 비를 맞으니까. 이게 다 이거. 그 다음에는 자, 112번에는 그래프가 요래되어 있는 자, 여기는 어떤 구간이냐면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잘 내려가다가 속력을 쫙 줄여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여기가 어떤 그 가속도가 지금 일정한 거잖아. 근데 가속도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가 느끼는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일까 윗방향일까?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려가는 놈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면 힘을 갖다가 내가 아래쪽으로 받는 거니 위쪽으로 받는 거니? 힘을 이쪽으로 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 위쪽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내려가다가 위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끼익 하고 그래가지고 멈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1층에 도착을 한 거야. 그때까지 속력이 4층에서 한 2층까지 일정하게 가다가 2층에서 1층까지 속력이 쭉 줄어가지고 정지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엘베가 멈출 때 내 몸무게가 어떻게 느껴질까를 치면은 원래 내가 느끼고 있는 mg라는 값이 있지만 자, 이 챕터가 지금 관성력인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속도가 a일 때 지금 a를 갖다가 이쪽이 힘이니까 이쪽이 지금 a 방향이잖아. 가속도를 갖다 위로 받는 거잖아. 가속도를 위로 받고 있으면 아래쪽으로의 반대 방향으로의 MA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야. 요 순간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거고 요 순간이랑 요 순간은 가속도가 없으니까 힘을 안 받는 거지. 그럼 아래쪽에 힘이 증가했으니까 몸무게가 증가한 것처럼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가 1층에 턱 하고 정지할때면 내가 바닥을 세게 눌러서 몸무게가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죠. 요때랑 요때는 내 몸무게가 측정이 되고 여기서는 내 몸무게보다 큰 값이 측정이 되니까 그래프로 치면은 3번 그래프가 되겠지. 같은 값이고 내 원래 몸무게에서 T1과 T 사이는 몸무게보다 더 큰 값, 오케이? 이해되니? 113번에는요. 자, 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이 뺑글뺑글 돌릴 때 이 자식도 뺑글뺑글 돌아간다는 얘기는 얘가 힘을 받는 거야.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딜까? 얘가 어디로 힘을 받을까? 그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돼. 얘가 힘을 받는 건 중심 방향입니다. 힘을 안 받으면 여기 있는 애를 뺑글뺑글 돌리는데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찰이 없으면 얘는 이렇게 판때기 돌아가니 가만히 있을 거잖아. 마찰이 없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돌아가게 만들 때 운동방 이쪽 방 중심 방향으로의 힘을 받으니까 이게 구심력이 된 건데 마찰력이라는 UMG라는 힘이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을 만든 거야. 다시 쓰면은 뭐 MR 오메가 제곱을 만든 거야. 그럼 거기 지금 문제의 조건이 각속도가 2배 한다 했으니까 이 식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러면 쓱쓱 날아가니까 그 뭡니까? 뮤 G라는 값이 R 오메가 제곱인데요. 요 값을 갖다가 2배로 때리게 되면 이 값이랑 이 값은 결정이 돼 있을 거잖아. 그러면 같은 마찰력을 갖고 있을 때 얘가 2배가 돼버리면 이 값은 4분의 1배가 돼야 버티겠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돌아가는 각속도를 2배로 늘려버리면 빨리 돌아가면 여기서는 미끄러져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쯤 가면 그러니까 4분의 1배에 해당하는 곳에 가면 여기서는 오른동이 가능한데 이 바깥쪽은 이제 미끄러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2cm입니다. 8cm의 4분의 1. 오케이. 오케이. 더운데? 또 봅시다. 자, 114번은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어떤 애가 뭐 마찰이 없는 어떤 구슬이 걸려있다. 그럼 줄에다가 구슬을 딱 걸어서 너트 같은 걸 걸어서 이 너트를 갖다가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 그럼 요 놈이 단지 지름이 알만큼인 데를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재보면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자식이 C로 가게 되면 루트에 G분의 2H니까 요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도착을 했겠지. 그럼 얘가 여기를 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보면은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오면 수직으로 잘라오면은 내가 실제로 고리를 걸면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는 값 요만큼은 이게 R이니까 요 값은 R의 코사인 값이겠지. 얘가 내려가야 되는 그 변이값이 거리값이 줄었잖아. 그럼 등하도 2번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S는 S가 지금 R의 코사인 값이고요. V0t, 그러니까 V0이 0이고 여기 빗면각이 90도 빼기 세타니까
여기를 내려가는 가속도가 얼마야? G 사인 스타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의 A인데 A에다가 G의 사인에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잖아. 그런데 코사인이라는 값이랑 요거랑 같은 값입니다. 날려버리고 나면 이쪽으로 간 것도, 그러니까 B쪽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로 루트의 G분의 2라는 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각도가 된 곳을 가든지 간에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가는 걸린 시간이나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어디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이 원의 그 접하는 곳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다 같습니다. 갔다가 다예요. 갔다가 다. 오케이. 이게 갈릴레이 문제예요. 이 갈릴레이 문제라는 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실제로 활용하는 게 이 문제 하나만 있으면 이제 활용할 데가 없을 거잖아. 근데 활용하는 문제가 그 다음법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다음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이 말을 보면 빗면이 어떤 점에서 빗면이 어떤 점에 있는데 땅바닥까지 갈 때는 땅바닥까지 내려간다 치면은 어느 길을 따라가야 제일 빨리 갈까 치면 당연히 요 길이 제일 빠를 거고 요 길은 느릴 거잖아. 그치? 그치? 길이도 길어지고 가속도도 만약 이런 빗면을 타고 내려가면 G사인 스타로 가속도가 G보다 작아지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P점에서 이 수직한 방향이 이 방향이면 어떤 라인을 따라가야 이 빗면에 가장 빨리 닿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야. 그럼 여기에서 얘를 따라가는 길이 이 빗면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이 많은 길 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자, 여러분 원을 그려오면은 좀 전에 이 갈래 문제에 따라서 여기에 있던 애가 땅바닥에 도착할 때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가면은 요 자식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라인이 있다 치면은 이 라인을 따라가면은 뭐야 그림이 이상한데? 맞다 쳐. 이 여기에 지금 접하는 곳에 내려가면 접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 라인을 따라가면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고 요 라인을 따라가면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잖아 아직. 그치? 그러니까 어떤 라인을 따라가도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이 이 길이겠지. 이 P점에서 이 빗면에 접할 때까지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은 원에 접하는 이렇게 원을 그려서 그 원의 접점이 되는 여기로 가는 방법이야. 그럼 이 수직에 대해서 얼마의 각도를 가지고 가면 되겠냐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가 알파라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은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요. 자, 빗면각이 세타니까 억각으로 여기가 똑같이 세타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90도 또 그리면 그렇게 되면 이 접선이니까 세타에다가 쫑을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여기가 이쪽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용마가 세타인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이쪽이 알파면 이쪽도 알파인 거야. 그럼 알파랑 알파를 더하면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알파가 세타가 되니까 내가 구하는 각도는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잘 모르겠어요. 다시 여기 보면 아니 그림을 지금 원하고 다시 어떤 빗면이 이렇게 빗면이 있는데 이 빗면이 이렇게 있어. 이 빗면에 어떤 허공에 한 점이 있고 여기에서 이 빗면까지 닿을 때까지 어디를 따라가야 이 수직에 대해서 몇 도의 각도를 가지고 내려가야 가장 최단 시간에 빗면에 닿을까라는 문제야. 근데 빗면각은 세타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최단으로 가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한 개를 그리는 거야. 원을 이렇게 원을 그려. 원을 그리면 얘가 접하는 데까지 가는 이게 원 중심이면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야. 요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최단인데
그림이 이상한데요? 얘를 먼저 볼까? 요 각도, 요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수직에서부터 요 P점에서부터 몇 도의 각도를 틀어서 내려가야 빗면에 가장 먼저 닿을 건데 여기서 내려가면 이 원까지에 걸린 시간이 다 동일하니까 원까지 걸린 시간은 다 똑같잖아. 그러면 요 라인을 따라 갔을 때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 요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 거잖아. 그럼 요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느 라인을 따라가더라도 이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잖아 얘는. 그러니까 요때가 최단이야. 그럼 이 최단일 때 요 각도가 얼마냐인데 여기가 세타면은 이렇게 보정을 그리면 여기가 억각으로 세타가 될 거고 예.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형이니까 이 중심에서 지금 보정을 내린 거니까 이 두 각도가 알파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세타가 되면 이 뭡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 이 각의 합이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세타의 각도로 내려가면 얘가 2분의 세타의 각도로 내려가면 최단으로 빗면에 닿을 수 있다고 그 문제야. 오케이. 아니 왜 낮춰도 더워? 18도에 116번은 116번은 오늘 끝나고 7명이나 상담을 해야 돼. 주고요. GA G1 주연 7명. 일본어였나요? 얼마를 받았냐? 여기도 어머니 상담 일정에 맞춰가지고 오늘 귀가 시간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왜요? 저기 다 수요일에 할 거예요. 아니면 수요일 맞니? 박사 선생님이 수요일밖에 안 와요. 그렇구나. 수학생 수요일 일요일이니까 수요일 같은 거고. 자, 연마는 이 자식이 현재 이렇게 어떤 속력으로 지금 지나가는 중이고요. 속력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받는 t가 있을 거고 이쪽에 mg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그 mg의 코사인 값이 있을 거고요. 이 t라는 값은 얘보다는 큽니다. 얘보다는 커야 이쪽 방향에 해당하니까 이 자식의 구심력이 뭐니라고 하면 실의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이 자식의 l분의
MV 제곱을 때린 값이 90일 건데 90을 향하는 힘이 T 빼기에 MG의 코사인 성분이잖아. 그래서 T를 구해라라고 하면 T가 넘겨서 L분의 MV 제곱에 MG의 코사인을 더해준 값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 속력이 지금 V인데 얘가 그러면 이쪽 얘랑 하게 되면 얘가 좀 커서 이쪽 방향 힘이 남고 MG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게 되면 요 벡터는 MG의 사인 벡터인데 실제로는 어떤 힘을 받니라고 하면 T라는 값에서 이걸 빼니까 이만큼이 만약에 힘이 남았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받는 힘은 이쪽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많이 남아서 이만큼 나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힘을 받습니다. 이런 힘을. 그러니까 삐뚤어만 이상한 힘을 받는데 요 이상한 힘을 받고 있는 요 자식의 요 힘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요 힘은 그러니까 이 힘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구심 방향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선 방향에 해당하는 그 힘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는 거는 하나 정도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구심 방향의 힘은 요만큼이라 요 L분의 MV 제곱이라는 값을 제곱되는 값이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을 제곱되는 값에다가 그다음 이쪽 방향의 값은 MG의 저승간의 사인 값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는 값이 실제 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고 있는 실제 힘을 구해라라고 하면 얘가 받는 힘의 정체가 이 MG라는 힘이랑 T라는 힘을 받는데 MG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게 MG 코사인하고 T가 있는데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이 이쪽 방향이고 MG의 사인이 요거니까 요 힘이랑 두 개를 받으니까 실제로 받는 알짜 힘의 방향이 F4이라고 하네. 이쪽 방향이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요거일 거고 요거는 요거일 거니까 제곱해서 피타를 때리는 거야. 오케이? 식이 지저분해도 답은 요거고요. 이쪽이 제곱 있는 거 아니야?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제곱? 빼온 거니 내가? 접선 T잖아. 제곱. 그 위에 여기 제곱. 위에 저거 봐. F 접선 자체가 저거 아니야? 아, 그래. 이거 알짜 힘. 아니 저기 F 접선의 제곱 더하기 F 90의 제곱 아니에요. 저기 우리 한글 F 90의 제곱 더하기 F 접선의 제곱 아니에요? 어디가? 아 이거를 그러네. 이렇게. 그러네. 좋은 지점이었다. F17번은 좀 많이 빡센데요. 이거는 그냥 이거 빗면의 가속도만을 구합시다. 17번은 많이 어렵습니다. 얘는 빗면의 가속도만을 구해보면은 자, 요 자식을 보면은 얘가 밑에 있는 요 자식이나 질량은 똑같거든? 근데 가만히 얘를 탁 놓게 되면은 요 자식이 얘를 갖다가 누르니까 이 누르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백사 때문에 요 자식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빗면이. 이 빗면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빗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요 자식은 어떤 가속도를 갖고 움직여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쪽으로 움직일 건데 이 자식이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가속도를 내려가고 있는 이 가속도를 갖다가 내가 B라고 잡으면 얘가 X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없는 거거든. X 방향으로 힘을 안 받으니까 이 자식이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운동량 보존을 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받는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받는 힘이 있을 거잖아. 두 개가 이렇게 싹 하고 내려가면 땅바닥에 내려오면은
땅바닥에 다 내려왔을 때 요 자식이 V로 가면 요 자식도 V로 가겠지. 둘 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요 자식의 MA라는 요 값이나 요 자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벡터로 치면은, 근데 문제는 얘가 B를 따라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가 실제로는 M의 B의 이쪽 방향으로 B를 간다고 치면 X 방향만을 따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벡터의 크기가 뭐냐면 B의 코사인 값이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빼기에 A를 때려줘야 돼. 빼기 A. 아 그렇죠. 마이너스 A죠. 이게 이놈의 실제 값이야.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각도를 갖고 있는 빗면이 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 얘는 빗면을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빗면을 내려가지 않고 전반은 그냥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가? 실제로 저 자식이 지구 때문에 내려갈 거잖아. 네.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빗면이 이렇게 있으면 빗면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잖아. 이렇게 움직이잖아 얘가. 그럼 여기 있던 애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있던 애가 조금 있다가 중간쯤 왔다가 조금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빗면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빗면이 옆으로 빠지니까 꼭대기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가 위치가 이런 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게 뭔 말이니? 네. 그러니까 주변이 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식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야. 왜냐면 바닥에 빠지거든 저쪽으로. 바닥이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 자식의 A를 보면 이런 값이어서 넘어가면 그러니까 B의 코사인 값이 2A가 되는, 그러니까 뭐 예상한 대로 이 자식이 이쪽 방향에다가 요 벡터가 이게 누굴까? 이게 B의 코사인에 해당하는 벡터인데 요 값이 2A만큼의 크기가 되어야만 이 자식이 A로 갈 때 이 자식이 2A니까 A로 가는 걸 타고 있는 2A니까 실제로 바깥에 보면 저쪽으로 A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네. 이게 뭔 말이야? 얘가 이쪽으로 A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자식이 이쪽 방향만을 따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2A로 움직이고 있어야 A를 타고 있는 애가 겉에서 보면 제가 A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X방향만 보면. X방향의 그림자의 속력은 이 자식의 그림자나 이 자식의 그림자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빗면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이 자식의 M, A를 따지면 이 내려가는 벡터가 M, G의 사인의 세타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지금 A가 이건데 얘가 그러면 내가 어떤 세상이 있는데 A라는 각도로 계속 움직이잖아. 근데 내가 A라는 각도가 움직이는 세상에 포함되어 있잖아. 네. 그럼 이걸 고민하면은 실제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게 복잡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자식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MA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걸 관성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애가 LB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이쪽 방향의 MG 말고 그냥 안 움직인다 치자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MA를 받고 있어요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야. LB가 A로 올라가면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의 가속도가 G 더하기 A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럼 내가 사는 세상에 가속도가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의 MA를 받는다가 관성력이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관성력을 받으니까 이 관성력의 요성분이가 뭡니까? 코사인입니까? 더하기에 MA의 코사인을 받는 거야. 코사인. 이렇게. 그러면 쓱쓱쓱이 되면 근데 B라는 값이 요거니까 B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요 이쪽이 2A가 돼서 B에다가 코사인 타입을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G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A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게 뭐 말이겠니? 네. 그럼 제껴버리면 땅땅땅 하면 A가 2 빼기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G. G 이만큼일 건데 뭐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요. 얘를 좀 더 예쁘게 쓰려면은 저거 사인 세트. 이렇게 되죠. 어차피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이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빗면의 가속도야. 그러니까 빗면이 움직이는 가속도가 요만치가 됩니다. 지금 이게 각도 관계가 지금 없으니까 식이 지정을 해도 30도 이런 식으로 주면은 요 값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챕터가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이 관성력은 내가 포함된 세상이 A로 움직이면 내가 반대로 A를 받는다가 포인트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요런 거 있으면 해봅시다. 요거는 대전에서 이렇게 나왔죠. 대전에서. 유자식은 주기가 얼마니라고 하면 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의 원래가 G분의 A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L배가 올라가 버리면 각도가 바뀌잖아. 이 바뀌는 각도를 얼마라고 하면 얘가 A로 올라가면 여기는 G 더하기 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서의 이 자식의 주기는 이만큼이야. 얘가 뭐냐면 이 자식이 받는 이 MG 말고도 A로 올라가면 이제 이거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그냥 이쪽 방향의 가속도 MA가 있다 치자라고 하면은 두 개의 힘을 받으니까 M에 G 더하기 A를 받는 요런 세상으로 변한 거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요만큼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해서 G 자리에 쟤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요런 경우에는 일단 빗면을 내려가는 애가 있어.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에 가속도가 마찰없이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요 자식에다가 이 차 안에서 진자를 만들면 이 차에 있는, 내려가고 있는 차의 진자가 요렇게 움직일까? 요렇게 움직일까? 얘를 툭 건드리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가 G의 방향을 생각을 하는 거고, 요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가 G의 방향을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요 추한테 너가 어떤 힘을 받고 있니라고 하면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mg도 있겠지만 이게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mg에 사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벡터를 그리면 요 벡터가 이게 mg의 코사인 벡터일 건데 이거를 새로운 중력가속도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애를 갖다가 줄을 끊어버리면 일로 낙하하는 거야. 땅바닥에 일로 떨어지는 거야. 중력이 이쪽이니까 일로 떨어지자면 아니야. 중력은 이쪽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버스가 만약에 있어.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A로 가속을 해.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쪽을 갖다가 MG에다가 이쪽을 MA를 받으니까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이 G 프라임을 받는 거잖아. 그치? 이 자식 톡 건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할 거잖아. 그 얘기는 여기서 실을 끊어버리면 얘가 일로 날아간다는 뜻이야.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 이 안의 세상은 버스가 A로 움직이면 A를 생각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만큼의 가속도가 걸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이쪽 방향 가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가속도는 루트에 G제곱 더하기 A제곱이겠지. 피타를 때리면. 이게 뭔 말인지 알니?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물컵을 한 개 놔뒀다. 물컵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물컵의 수면은 중력장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바닥에다가 물컵을 넣으면 물컵이 요 모양으로 물이 차 있을 거잖아. 예. 만약에 이 수레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가속도가 없으니까 주의 방향은 여전히 이쪽이니까 이게 수면일 거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물컵을 놓으면 물컵이 이 자식의 수직이니까 물컵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컵이 이렇게 그냥 삐뚤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리로 가고 있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 어쩐다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속도 고민하지 말고 이 안의 세상은 그냥 가속도가 이쪽 방향의 세상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가 땅바닥에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줄을 끊으면 얘도 일로 낙하하는 거고. 오케이 말이? 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요따구의 식을 만드는 겁니다. 관성력을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 편해서 만든 거야, 편해서. 여기서는 빗면 가속도가 요따구가 됩니다, 요따구가. 아니 저거는 근데 그 벡터 합 아까 한 것처럼 벡터 합성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그 평행선 그
이렇게랑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봐도 여기에 있는 애가 이 진자 운동은 더 복잡하고 뭐가 있을까? 저것도 백도 하면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왼쪽 내려가요. 뭐라고? 얘가 그리고 저 왼쪽으로 MA랑 아래쪽으로 MG 사이 이쪽으로가 MG 사이즈처럼 엔주 사이스타라고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MA랑 그렇지 애매하면.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평행사분이 이렇게 백처럼 나오는 거예요. 쟤네들이 더하면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로 이렇게 저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 뒤쪽에서 가속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뭔 말이야? 이게 이 자식이 빗면에 있을 때 내려가는 가속도가 B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야. 아, 빗면에 있을 때 가속도가. 얘랑 더하는데 어떻게 얘가 나오는 거야? 저기 비 오른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화살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화살표? 네.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거야. 왜 이거냐? 그러니까 빗변도 아니, 빗면이 바닥에 빠져서. 빗변도 얘가 빗면도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이제 버스도 마찬가지야. 버스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바꾸고 중요 아래로 가니까 이게 정상되는 거 아니야? 버스가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면. 이렇게 MA 받고 MG NA를 받고 MG를 받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왼쪽 둘이 더해서 이렇게 아래 나오잖아요. 이 자식이 이리로 가. 쟤도 보면 얘랑 더하면 그 사이에 있는 그 평선이랑 또 합이 나가는 거예요. 아. 퀴즈를 여기로 받네? 뭘 봤냐고? 필수는 쪽으로 퀴즈를 받는 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A가 이렇게 있어. 실제 운동의 방향이 그러니까 물체랑 그 빗면이랑 같이 움직여서 그냥 얘 오른쪽도 MA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물체도 이쪽 방향에 얘가 내려가고 있고 이쪽으로 네. 얘를 실제로 받으면 벡터로 때리면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랑 같이 하는 개니까 이게 같이 오른쪽으로 MA 맞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 빗면이랑 물체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A로. 걔는 좀 따로 되는 거야. 생각하니까 되게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냐면 이 자식이 만약에 실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를 여기서 만약에 실이 끊어지면은 실제의 운동이 이건데 이 자식의 운동은 마이너스는 뺄건 똑같은데 어차피 아까 보면 근데 쓰고 똑같은데요? 헷갈리다 나중에 합시다 이거. 실제는 이쪽에 조금 올려 바닥이 빠지니까 바닥이 빠져서 실제로 바닥이랑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데 세상이 변한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일 때 저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빗면이 움직여버리면 꼭대기에 있다가 중간쯤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실제로는 꼭대기에 있다가 이 중간쯤에 갔다가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 자식만 쳐다보고 있으면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자식 궤적을 보면 궤적이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 값을 따질 때는 세상의 값들을 갖다가 A를 갖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빗면만 봅시다. 얘는 문체는 구하지 말고.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 소들어. 10분 남았으니까 그러세요. 찬이가 좀 춥다는데 좀 온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 쌤이 더우시나요? 너무 더워. 선생님께는 여기 너무 더워. 여기 너무 파랗게. 가운데. 가운데로 여기 너무 더워. 이쪽으로 가야지. 자, 요만은 왜? 아니야. 자, 취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얼마냐? 원심력이 곧 부심력이거든? 예. 어차피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 자식도 얘가 받는 힘을 갖다가 이쪽에 분지를 그리면 이쪽에 얘가 있고 얘랑 벡터를 했을 때 벡터 무조건 요 방향에 나와야겠죠. 요 벡터가 부심력이고 반대 방향의 벡터가 원심력인데 어차피 부심력이랑 똑같고 크기만 반대입니다. 1번은 MG의 탄젠트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얘는 각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MG의 탄젠트를 때린 값이 이게 MR 오메가의 제곱일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MG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값은 이 자식이 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값은 L의 사인 값이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이게 반지름이잖아. 예. 그러면 M하고 사인하고 날리니까 L 코사인의 G를 때린 게 이게 오메가군요. 맞아요. 자, 오메가는 저런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주기가 얼마냐? 주기는 이게 이 값이 뭐야? 이게 t분의 2파이라는 값이니까 t에 대해 정리하면 t는 2파이 루트의 g의 L 코사인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우주 정거장을 만든답니다. 정거장의 반지름이 100이고 정거장의 반지름이 100m이고 여기에서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자식의 얘가 받는 가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얘가 그러면 이 관성력을 받게 해주면 되잖아. 이쪽 방향이 받는 관성력을 실제로 얘가 이쪽 방향 부심력을 받겠지만 얘가 받는 힘은 뭘 받는 거니? 얘가 어떤 힘을 받는다고 뭐라고 대팔래? 얘가 받는 힘의 종류는 뭘까? 중력이 없는데? 수직항력. 그치, 수직항력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만드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원의 중심을 향하는데 그게 부심력인 거야. 그럼 이 수직항력의 역할하는 게 이 수직항력의 크기가 R분의 U의 제곱일 건데 요 값을 MG. 없다고 하죠. 뭘 만드는 거야? MG를 만드는 거야, MG. 네. G가 9예요, 9. 그래, 그럼 9가 얼마나? V가 V는 루트에 3루트 R. 줘야 되니까 G가 9라서 3루트 R.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30이가 30? 네. 얘를 30m/s 얘가 돌고 있으면 가속도를 9를 받는 거야. 이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 응?
정도량이 세워져 있는. 우리 정거장을 팽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팽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여기 사는 여기 사는 거고 이렇게 얘를 뺑글뺑글뺑글 돌리는 거야. 너무 못 봤어. 그때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거. 어렵지 않아. 어지럽지 않아.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문장에 푼 적 있죠 우리가. 어지럽지 않으려면 사람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내가 가속도를 갖다가 그 굽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 반지를 갖다가 한 2m짜리 통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을 거잖아. 2m니까 이렇게 서 있잖아. 그치? 네. 얘를 갖다가 뱅글뱅글 돌면 이렇게 돌 거잖아. 이러면 여기를 도는 이 머리가 느끼는 각도가 있고 발끝이 느끼는 각도가 있을 거잖아. 네. 차이가 몇 시간인지 그치? 모르겠어. 이 머리와 발끝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이 가속도의 크기가 100분의 1G가 차이가 나면 아 그런 거 어지럽다라고 느껴서 못 사는 거야. 네. 어지럽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차이가 없으려면 반지름이 충분히 커야겠지. 반지름이 충분히 커서 사람이 이런 모양을 할 때는 머리와 발끝이 거의 똑같을 거잖아, 가속도가. 그러니까 빨래 건조기에다가 세탁기에다가 나를 놓고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면은 너무 어지러워. 가속도를 갖다가 내가 9.8을 만들면 그 안에 지구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랑 발끝이 가속도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아 누워있으면 돼. 그럼 내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갈 때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는데 세탁기에만. 일어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일어서면 죽어. 어지러워 죽어. 난 그 바닥을 겨만 당해야 돼. 아, 그렇게 방어시 안 만들겠지. 네.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야, 반지를. 자, 120번은요. 자, 여기는 그럼 G'이 얼마니? 프라임이요 4분의 1. 지금 4분의 그렇지. G 빼기 A니까 4분의 G인 세상으로 바뀐 거지. 네. 자, 그럼 가속도 얘 L배가 내려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공간에 2kg이니까 있는데 여기서의 가속도가 2분의 5. 4분의 2.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2.5이 요런 곳이야. 요런 곳이야. 거의 화성이네요, 화성. 그럼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입니까? 5N인가? 5N. 실이 끊어지면 얘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자, 높이가 h일 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루트에 g분의 2h잖아. 근데 연마가 4분의 1배가 된 거니까 네. 시간은 2배가 걸리겠네, 그치? 네. 됐니? 네. 그럼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그냥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